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분할 분자인데요. 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우린 분하다라고 하죠. 자, 의미를 보시면 많다, 많다, 재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많은 재물이 상금으로 걸려있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아깝게 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물을 한꺼번에 다 날리게 생긴 거죠.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분했겠죠. 그런 의미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시합을 하다 보면 편파 판정 때문에 우리 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상금들을, 많은 재물을 내가 날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분할 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날카로울 예자라고 하는 건데요. 날카로운 게 뭐예요? 뾰족한 것을 우린 날카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의미를 보면 쇠금자와 이 글자는 박불태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글자는 맏형, 형용자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있죠. 내 형이요, 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의 신분을 바꾼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바꿀 태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쇠금자가 있죠. 이런 둥그런 쇠가 있었는데요. 이것을요, 매일같이 깎고 다듬고 해서 그 형태를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냐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럼 이 쇠가 어떤 거예요? 날카로워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날카로울 예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하다, 예민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벗을 탈자예요. 우리 옷을 벗는 걸 뭐라고 해요? 탈의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육달월은 몸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글자는 우리 박불태자라고 했었죠. 애벌레를 연상하시면 돼요.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돼요? 나비가 되죠. 애벌레가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을 형태를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지만 나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애벌레의 몸이에요. 그 애벌레의 몸의 형태를 바꾸어서 나비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런 의미의 벗을 탈자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흐를 유자예요. 무엇이 흘러요? 물이 흐르겠죠.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글자는 우리가 망할 망자와 같은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서 온 변형된 글자고요. 자, 밑에 있는 글자는 우리 내천자, 냇물이라고 했었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간척 사업을 한다고요. 이 냇물에다가 모래를 잔뜩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럼 냇물이 없어졌겠죠. 물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물이 뚝뚝뚝 계속 떨어지더니 이내 다시 시냇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다시 그곳에서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겠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척 사업을 한다고 거기를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딘가서로부터 물이 떨어지더니 물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거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흐를 유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매일 유자예요. 매다라고 할 때 매일 유자입니다. 매일 유. 자, 어떤 의미냐면 실이 있고요, 새가 있죠. 새를 잡아놨는데 이 새가요, 막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새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새의 다리에다가 실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묶다의 의미가 뭐예요? 매놨다라는 의미에서 멜유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별이 유자라고도 하는데요. 별이가 뭐냐면요, 그물을 만들 때요, 이런 그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물을 만들 때 가장 양옆에 있는 실은 가장 단단한 실이라고 해요. 그 실의 명칭이 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를 잡아놓고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 발에다 실로 묶었을 때 그냥 얇은 실 묶어놓으면 얘가 딱 끊고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얇은 실이 아닌 가장 단단한 실로 묶었다라고 해서 이 글자는 별이 유자라고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떠날 리자예요. 이별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혹시 리별이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그분은 북한에서 오신 거죠. 자, 이 글자는 이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떠날 리자가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배웠던 높다라고 하는 부수가 있죠. 높은 산에 가봤던 애요. 이 글자는 흉할흉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릇이 있고 배다가 있죠. 그릇이 베어졌으니 보기에 흉하겠죠. 높은 산에 갔더니요. 보기 흉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당연히 사나운 짐승들이 사니까 거기엔 뭐가 있겠어요? 짐승의 발자국들이 있겠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새가 본 거예요. 새가 산에 날아가서요.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다가 그 무서운 발자국을 보고는 이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겠죠. 다른 말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떠날 리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높은 산에 살고 있는 흉측한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새가 무서워 떠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로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시어미 고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고부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옛고자가 있고요. 이 옛고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다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의 입을 거쳐서 전해져 온 이야기라면 어떤 얘기예요? 옛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의 옛고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보다 옛날에 이 집에 먼저 시집온 여자예요. 나라는 사람을 여자라고 가정했을 때 나보다 이 집안에 옛날에 온 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시어미겠죠. 그런 의미의 시어미 고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돌순자예요. 순환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우리 이거 앞 시간에 배웠었죠. 방패순자고요. 자, 이 글자는요. 사람들이라고 배웠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군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군사들이요. 방패를 들고요. 임금이 살고 있는 성곽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뭐 해봐요?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돌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뭐 불침번 또는 보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돌순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입으로 이야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눈썹 밑자라고 하는 건데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우린 뭐라고 하죠? 미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자는요. 꼬리 파자와 눈목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는 건데요. 자, 이 꼬리 파자는요. 여기 보시면 뱀사자가 있어요. 뱀의 머리를 뚫으면 뱀이라고 하는 건 꽈리를 들고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뚫어서 죽이면 뱀이 꽈리를 풀어버린대요. 그게 마치 짐승의 꼬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꼬리 파자라고 한 거고요. 우리 눈 위에 짐승의 꼬리처럼 생긴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눈썹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눈썹 밑자가 합쳐졌다라고, 눈썹 밑자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번거로울 번자라고 하는 건데요. 번거로운 게 뭐예요? 뭔가 귀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화자가 있죠.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털이 있죠. 근데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불 앞에서는 어떤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궁이에다 불을 지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야 되겠죠? 후 하고 불어야 되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파마머리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생머리죠. 이뻐요. 자, 근데 생머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다가 들어가겠죠. 그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있는 털은 불 앞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런 의미의 번거로울 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글자는 번거롭다 말고도 괴로워할 번자라고도 해요. 왜 괴로워했냐? 머리가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겠죠. 그렇게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모름지기 숫자라고 하는 건데요. 모름지기가 뭐냐면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마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자, 머리가 있죠. 그리고 털이 있죠. 말 그대로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필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름지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 취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머리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야,
머리 없어도 되는 거야. 그냥 대머리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있는 머리털은 모름지기 필요한 거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 뭔가에 의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 보시면 번거로운 문자에서 우리 아까 불 앞에서의 머리카락은 어땠어요? 번거로운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일상생활할 때 이 머리털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모름지기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클석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학사 다음에 뭐예요? 석사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럼 석사들은 어떤 머리예요? 돌머리예요. 혹시 석사들을 보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농담이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머리가 있고 돌석자가 있죠. 머리가 바위돌만 하대요. 그럼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클석자예요. 저는 머리가 조망만 하죠. 조약돌이에요. 자, 농담이고요. 자, 머리가 바위처럼 크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해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클석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지금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점검을 하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안 드려도 열심히 따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봉황새 황자예요. 황이라고 하는 음은요. 여기에서 온 건데요. 이 글자가 임금 황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임금 왕자가 있죠. 임금 중에서도 가장 하얗고 깨끗하고 왕 중에 왕이라고 본 거죠.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칭했어요? 황제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임금 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장소에서 잘 나오지 않으면서 그 새들 무리 중에 임금에 해당하는 새라고 본 거예요. 그 새가 바로 뭐예요? 봉황새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청와대에 가면 이렇게 봉황이 딱 그려져 있죠. 임금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황새 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봉황새 봉자예요. 두 개는 유의자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공간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임금은 옛날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그렇게 자주 모습을 출연시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거 한일자죠. 새 중에 가장 첫 번째 가는 새라고 본 거예요. 물론 그 새 중에 최고라고 본 거겠죠. 그 새가 바로 뭐예요? 봉황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봉황새 봉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자세할 상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세하다가 뭐예요? 낱낱이 하나, 요목조목 하나씩 다 알려주는 걸 우리 자세하다라고 하죠. 또는 그래서 상세할 때 쓰이는 글자기도 하고요. 자, 이 글자는 양양자고요. 그 다음에 말씀원자죠. 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떠올려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양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성격이 어때요? 되게 온순하고 온화하죠. 말을 할 때도요. 저처럼 이렇게 급하게 내뱉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온순하고 온화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해요? 자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자세할 상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에 보일시자 신이 들어가면 거룩할 상자가 되는데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허물이 없는 존재라서 거룩하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할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깨끗한 짐승을 갖고 갔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양을 가지고 간 거죠. 양이 하얗고 깨끗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양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고자 신에게 가지고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와 허물이 없는 깨끗한 존재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거룩할 상자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읊을영자라고 하는 건데요. 읊다라고 하는 것은요. 곡조를 넣어서요. 그 말을 길게 느리는 것을 우리는 읊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조나 타령을 읊는다라고 하죠. 그럼 어떤 의미냐? 이 글자는 말씀원자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길영자예요. 우리가 모양 양자 할 때도 설명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갈고리가 있죠. 갈고리를 논에 가서 한번 찍어요. 콕 하고 찍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한 번만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니고 길게 나오길 원한다라고 해서 길영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의 끝을 길게 느리는 거예요. 뭐 청서 하죠.
곡조를 붙여서 말의 끝을 지금 길게 늘리고 있는 거죠. 이게 타령을 뭐한 거예요? 읊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읊을 영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